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물건 진짜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홍대 역세권에 4년 된 준신축에 내부 컨디션도 진짜 좋아요. 강 PD님 얼굴이 굉장히 신나 보이는데 어떤 물건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여기 네. 물건이 무려 4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물건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거 저렴하게 사서 네. 단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홍대 입구라서 에어비앤비도 괜찮고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 여기가 지금 홍대 정문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3분이면 가요. 아, 혹시 저기 빌라 밀집지요? 맞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말하는 거죠? 네, 괜찮죠? 근데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2024 타경. 여기가 홍대 앞이잖아요. 네. 되게 잘 알아요. 어떡해요? 왜냐면 예전에 제 직장 생활할 때 회사가 이 근처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잘 알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서교 초등학교 있거든요. 네. 제가 아침 새벽마다 와서 여기 수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 PD님이 지금 찾은 물건 위치를 보니까 바로 이 근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면 홍대 입구역 있거든요. 네. 아마 10분 거리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왔던 길 뒤쪽으로 가면 이제 상수역 있거든요. 네. 상수역에서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올 거예요. 우리 홍대 입구 굉장히 힙하잖아요. 예쁜 카페들도 많고 저녁에 막 놀거리도 많고, 특히 이 젊은 상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괜찮은 입지의 물건을 고르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네. 물건 또 보면서 얘기해야겠네요. 저도 홍대 자주 왔습니다. 우리 강 PD님 젊으니까 홍대 많이 올만하죠. 저녁에 아까 여기로 걸어오다 보니까 원룸촌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을 거예요. 바로 홍대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근처에 서강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잖아요. 맞아요. 대학교 다니기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죠. 뿐만 아니라 강남 가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네. 공덕이나 여의도나 도심권 일자리 가기는 또 편해요. 접근성이 괜찮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살짝 좀 오르막길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위에 와우산이 있거든요. 그 약간 산 좀 깎아서 만든 동네. 근데 보니까 바로 초입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오르막길이야.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죠. 근데 아마 더 뒤로 올라가면 오르막길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빨간 벽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보이십니까? 여기구나. 징크 파넬로 마감을 했네요. 네. 이 징크가 장점이 있어요. 내구성이 좀 괜찮고 방습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거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물건 상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특수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경매 정보지부터 좀 보고 물건을 외관부터 내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물건은요,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 물건은 물건 번호가 4개예요. 그래서 총 4개 물건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4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소유자가 근저당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4개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경매 붙여졌고 동시에 4개 물건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물건 번호가 4개 있다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물건 그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물건의 권리 관계도 정확하게 보고 경매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저 보면 진행하는 물건이 202호, 302호, 402호, 502호 2호 라인인 4개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어요. 네. 봤더니 202호, 302호, 402호는 3룸, 대지권은 9.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4.7평입니다. 502호만 투룸인데 현재 대지권이 7.6평이고 건물 면적은 11.6평이에요. 감정가도 각각 좀 다르긴 합니다. 202호는 6억 5,500, 그리고 302호랑 402호는 6억 6,200에 나왔고 502호는 5억 2,700에 현재 경매 진행 중이에요. 근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이 감정가의 80%인 가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상을 보시면 21년 8월 20일에 송파 동부 신협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인은 소멸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내 물건 모두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대항력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모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임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 보증금 있잖아요. 네. 다 돌려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경매를 하고 있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신 분들은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분 다 받아가시니까 입찰하는 우리도 좀 마음 편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도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수월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근데 막상 만나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호실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더라고요. 새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쓰리룸도 잘 나가요. 가장 쓰리룸 근데 막 5천에 막 200 이렇게 내놨던데요. 조금 내려놔요. 조금 내려놔야 돼요. 사장님도 이거 월세 운영하시는데 공실 없이 그냥 잘 운영하시죠? 전세는 더 잘 나가요. 전세는 더 잘 나가요.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20년. 그럼 이 동네 그냥 다 알고 계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관부터 내부까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건물이 주변 보시면 주변 대비해서 굉장히 세고 여긴 다 붉은 벽돌이잖아요. 네. 연식들 보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넘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노후도도 살펴보니까 죄다 오래됐어요. 그 와중에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이 제일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에 징크 판넬로 마감을 했고 뒤에는 벽돌하고 타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좀 약간 특이하죠? 세 개가 다 다르네요. 다릅니다. 모양을 좀 낸 것 같아요. 힘을 좀 쓴 것 같아요, 외관에. 네. 그리고 도로가 여기가 또 장점인 게 우리 아까 올라오면서 얘기했지만 바로 대로변에 인접되어 있어요. 한 30초 거리 되죠? 네. 도로도 앞에 6m여서 굉장히 쾌적해요. 코너예요? 코너 굉장히 큰 장점. 그리고 오늘 물건이 202호, 302호, 402호, 502호잖아요. 네. 이쪽 라인이에요. 제가 지금 구조 살짝 보니까 이게 2호 라인이거든요. 거실이고 방. 포베이로 돼 있어요. 포베이요? 네. 아파트 포베이 어때요? 큰 장점이 있죠. 환기가 잘 되니까. 네. 근데 빌라 포베인데 전체 구조 보니까 뒤 주방 쪽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환기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좀 단점이 향을 봤더니 북향이에요. 해가 남쪽으로 지나가잖아요. 네. 이쪽은 햇볕이 거의 안 들어오죠.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추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여름에 냉방비는 좀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2층, 3층, 4층은 3룸이고 4층은 2룸인데 올라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발코니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가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해요. 근데 옆에도 신축이 있네요. 이것도 지금 살펴보니까 네. 2019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나마 이 와중에서 이거 그리고 하나 건너서 저 건물 있죠. 네. 이게 그나마 다 준신축. 나머지는 다 구축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우리 봐야겠죠. 여기 주차도 장점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있고 관리가 되고 있네요. 네. 메트로 건물 종합관리회사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단기를 넘어서 우리 주차장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깥쪽까지 10대 가능하네요. 근데 저쪽도 좀 활용하면 최대 11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넓기 때문에 전약이 부족하면 이중주차도 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건 이제 세대수니까 세대수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계량기를 일단 확인해 보시죠. 3, 6, 9, 10, 11, 12 총 12세대. 세대당 한 대까지는 안 나오긴 해요. 하지만 얼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주차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충분하죠. 계량기는 다 열려 있어요. 누군가는 살고 있습니다. 우편함이 어우 쾌적하고 넓고 그런데 엄청 뭐가 쌓여 있네요. 303호는 경매 물건이 아니긴 하거든요. 요금이 굉장히 미납이 되어 있네요. 물건이 지금 현재 4개가 나왔지만 나머지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마저 살펴보시죠. 내부에 인테리어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미했어요. 네. 내부 들어오자마자 뭐 엄청 넓진 않은데 일단 층고는 굉장히 높고 타일도 굉장히 좋은 걸로 사용했고 뭔가 좀 모양을 많이 냈죠. CCTV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걸로 되어 있어요. 강 PD님하고 저랑 보여요. 잘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지금 굉장히 빛이 나요. 굉장히 새 걸로 되어 있죠. 확실히 좋네요. 네. 그리고 관리비가 좀 나와 있는데 세대당 좀 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주차는 현재 정식으로 지금 주차하시는 분이 2분밖에 없어요.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널널한가 봐요. 아무래도 이게 수요가 홍대에도 있고 역세권이고 하다 보니까 차가 없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주차는 걱정 없겠네요. 네.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크고 쾌적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내문이 좀 나와 있는데 바깥쪽에서도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봤더니 202호, 302호, 402호, 502호 임대차 계약을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중 물건이고요. 후속으로도 경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저도 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네. 추후에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시죠. 일단은 전체 다 마감은 되게 고급스럽게 했네요. 샤시에다는 힘을 실진 않았어요. 한층 더 올라오시면 바닥 마감이 좀 특이하네요. 좀 비싼 걸 텐데. 202호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요. 한층 더 올라가 보죠. 여기도 2층이랑 동일합니다. 301호, 302호, 302호, 303호까지 3개 호실이고 도시가스 점검을 나왔는데 현재 지금 택배가 와 있잖아요. 네. 전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안 떼간 거 보니까 외출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와, 402호는 확실히 좀 공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2층, 3층, 4층까지는 구조가 통일해요. 근데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왔고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제한됐다. 법원에서 서류 전달하려고 왔는데
없었다. 이게 집행관이 실제로 온 거예요. 서류 보낼 때 우체국에서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 송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이제 못 오면 간주 송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송달한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먼지가 좀 쌓였나요? 한층 더 올라가 보면 502호는 투룸이고 택배가 와 있으나 아직 안 가져가신 거 봐서는 점유는 하고 있으나 지금 시간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한층 더 올라가면 이제 옥상 문이 펼쳐지죠. 옥상이 또 굉장히 우와. 쾌적하고 넓네요. 네. 이게 4년밖에 안 돼서 최초에 그냥 그 페인트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막 화분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관리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투룸이 여기가 바로 이제 502호인데 네. 테라스는 없습니다. 테라스가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확실히 2019년도에 지어진 거는 증축을 했어요. 불법이 네. 있어요. 근데 요즘 지어진 거 조금 더 새 거인 오늘 물건은 증축 부분은 없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없다. 뒤에는 확실히 높네요. 그렇죠. 저기가 이제 와우산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경사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 초입부에서 끝났지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산을 깎아서 이제 동네가 형성된 거라서 굉장히 비탈길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장점이고, 하필 이 2호 라인이 구조가 다 똑같은데 현재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좀 살펴볼게요. 혹시 흔적이 있는지. 블로그가 있네요. 있어요? 이거 당시에 분양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닥에 헤링본 마루예요. 구정마루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이랑 시스템 행거까지 다 되어 있는데 메이커가 한샘입니다. 와, 명품으로 썼네. 네, 돈을 좀 썼죠. 그리고 시스템 천정형 에어컨이 2대 들어가 있고, 전열 교환기도 있어요. 인덕션도 있고요.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세탁 공간도 충분하고요. 화장실도 2개 있습니다. 자, 3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이 14.7평인데 네. 확장형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실면적은 한 20평 되어 보입니다. 와.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도 실제로 입찰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보셔야 돼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다 옵션인 거잖아요. 그쵸. 와. 근데요, 아까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상한 낌새를 좀 봤잖아요. 네.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건축물 대장을 전유부가 아니라 표제부를 봤더니 건축주가 유성 ENC예요. 유성 ENC라고 하면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의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인 거예요. 네. 이 전체 건축을 이 유성 ENC가 해서 혹시 몰라서 다른 호실들 있잖아요.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다 유성 ENC로 돼 있어요. 건축주가 임차인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쵸. 이 건축주가 이 건물을 주고 전체를 지금 임대로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이 건물을 지은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분양한 그 블로그 좀 찾아봤잖아요. 네. 분양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블로그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매 나온 3룸 물건 있잖아요. 네. 이 분양가가 7억 2천에서 7억 3천이에요. 그리고 투룸도요 6억 8천의 분양가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아니라 4년 전 가격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명확하게 시세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됐고, 이게 건축이 21년도에 사용 승인 받았잖아요. 네. 22년도에 어쨌든 전세 사태 때문에 아마 분양이고 뭐고 굉장히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기를 잘못 그쵸. 주셨구나. 근데 이 건축주가 어쨌든 돈을 빌렸잖아요. 네. 뭐 이자라도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임대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전체 12개 호실을 근저당 잡은 게 아니라 오늘 물건은 이 신협에서 4개 호실, 그리고 이렇게 그룹별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신협부터 잡은 게 터져가지고 경매 나온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전체 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든 호실에 다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예, 아마 예정 물건 찾아보면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까 우편함 봤을 때도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죠. 네. 그리고 아까 안내 표지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쳐 오긴 했는데 가서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내부를 지금 못 본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내려가서 마저 확인을 좀 해보시죠. 네. 그리고 시세 조사도 우리가 해봐야죠. 그쵸. 강 PD님. 네. 이거 우리 아까 미처 좀 못 봤는데 더하우스 건물은 시행사 유성 ENC 현재 소유자로 돼 있잖아요. 네.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본 채권단이 건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더하우스 관리 채권단 1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유치권이에요?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더하우스의 경매 안내라고 써 있어요. 한번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왜 이걸 못 봤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지금 12개 호실 지금 다 나오나 봐요. 그리고
이 본 건물은 더 베스트 자산 관리 관심 있는 분은 담당자에게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 4개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죠. 경매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12개 호실이 다 경매로 진행을 하나 봐요. 아, 그럼 다 나오는 거는 맞네요. 그런데 이게 아마 시공사였나 봐요. 그러니까 유성 ENC가 건축을 졌잖아요. 네. 그리고 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것 같아요. 더 베스트 자산관리 시공사한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공사 지급을 못 받으니까 현재 좀 점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치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통화를 한번 해봤네요. 아까 부장님 네. 이 붙여놓은 공고가 있고 그 아래 뭐 채권관리단 1동이 있었잖아요. 그 채권관리단 1동이 약간 유치권의 냄새가 났는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문제 없네요. 어쨌든 이분하고 통화를 좀 해보니까 뭐 유치권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낙찰 받는다라고 해서 공사 대금을 우리가 미지급한 걸 더 줘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뭐 채권단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을 좀 맞춰놓은 상태예요. 정상적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호실 현재 나와 있고 나머지는 곧 나올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 경매 물건은 14.79평인데 조금 더 넓은 것도 있어요. 1호 라인 16.25평. 괜찮은데요? 1호로에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건물 상태 괜찮고 네. 여러 조건들 너무 좋거든요. 실제로 이게 매도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네. 아, 아쉽네요, 우리쌤. 거래가 막 활발하진 않아요. 그러네요. 나와 있는 매물들도 뭐 많진 않고요. 네. 혹시 몰라서 제가 실거래도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 경매물건 더 하우스 있잖아요. 네. 이게 단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한 명에게도 분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실거래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실거래 내역도 좀 살펴봤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된 게 몇 개 좀 있어요. 있는데 다 30년 이상 된 빌라예요. 이게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최근 지어진 빌라들이 없다 보니까 비교하기도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다 보면 어반하우스라고 아까 2019년 건물 있었잖아요. 네. 그 투룸이 최근에 3억 8천에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저게 9평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매 나온 물건 투룸은 11평이 넘어요. 그리고 2021년식이잖아요. 네. 그럼 3억 8천보다는 어때요? 더 받죠. 가치가 더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비교할 게 이거 말고는 없어요. 3룸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우리가 매물 좀 몇 개 보긴 했잖아요. 네. 이거 다 30년 넘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30년 된 구축 빌라가 수리 안 된 거는 뭐 3억 1천에서 3억 7천까지 있고 올 수리 된 거는 뭐 4억 5천에서 최대 4억 9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비교하긴 좀 어렵긴 한데 그나마 이 어반하우스도 3룸이 있더라고요. 네. 나와 있는 게 4억 9천짜리도 있고 5억 6천짜리도 있고 평수는 더 작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경매 물건 3룸 기준으로 최소한 5억 후반 6억은 할 것 같아요. 문제는 건물의 가치는 그런데 이 물건을 시장에 던져놨을 때 사람들이 그 가격에는 안 사요 지금. 그쵸. 못 사요. 5억이면 살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도하기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저렴하게 팔면 되니까 단기 매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건물 상태 괜찮죠, 위치 괜찮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렴하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 매도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를 쭉 살펴보고 부동산이랑 또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실제로 빌라 통째로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랑 또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는 실거주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임대 때문에 들어와요. 임대 수요가 많네요. 네, 왜냐하면 옆에 홍대 있죠, 근처에 직장 있죠 하다 보니까 대학생, 직장인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막 3룸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어떻게 3룸 혼자 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원룸에 사는 것보다 2명, 3명 모아가지고 3룸에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춰줘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게 임대를 둘 수 있는 물건인지 수익률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봤더니 지금 5천에 180에서 200 정도까지 맞춰져요. 와. 200은 살짝 좀 높다라고 하는데 180 정도면 충분히 맞춰진대요. 왜냐면 워낙 새 거고 워낙 인테리어나 내부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지금 최저가가 좀 높긴 한데 한 번 더 유찰됐으면 좋겠어요. 한 4억 5천 정도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80%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3억 6천이에요. 9천만 원에 근데 뭐 취등록세나 여러 기타 이전 비용 있으니까 초기 투자금은 한 1억 정도 들겠죠. 네. 그런데 5천에 180 맞추면 5천만 원 회수되니까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이 묶이는 거고요. 180만 원에 매월 월세가 발생하죠. 네. 근데 매월 이자도 나가야 돼요. 지금 금리로 계산해 보면
보면 한 135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그럼 순수하게 남는 돈은 45만 원, 5천만 원 묶이고 45만 원을 매월 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근데 수익률로 따져보면 10%가 좀 넘어요. 아, 그래서 수익률을 보면 높네요. 은행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은행은 못 받죠, 그 정도도. 절대 안 되죠. 네. 이게 물건이 하나여서 45만 원이지 10개여봐요. 물론 5억이 묶이긴 하지만 4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떨어져 봐요. 지금은 45만 원 받지만 네. 금리가 3% 초반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나가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매월 순수하게 남는 게 한 90만 원 되고 수익률은 20%예요. 와, 이렇게 보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오피스텔도 많이 보지만 그리고 다가구도 많이 보긴 하지만 이렇게 빌라를 임대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잠깐 만났는 사장님도 이 빌라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사업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임대는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어서 그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물건인 거죠. 아, 그리고 이 물건을 나중에 우리가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용도로 하시는 분들에게 팔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단기 매도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뭐 임대 목적 매월 월세를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면서 한다라고 하면 적합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준신축이라 2년 동안 세 주다가 비과세 받고 팔아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빌라가 단순히 임대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기는 좀 아쉽죠. 네.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빌라가 또 그렇진 않아요. 아파트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빌라가 가격이 한꺼번에 점프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재개발인데 그럼 여기가 재개발 가능한 지역인지도 우리가 살펴봤죠. 네. 근데 노후도 보니까 확실히 재개발이 가능한 동네긴 해요. 근데 판문조사 한 결과 이 와우산에 군부대가 있대요. 아, 그래서 제 토지 계획도 마저 살펴보니까 여기가 대공방어 협조구역이에요. 고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네. 군부대 때문에 여기가 아파트 올리긴 좀 쉽지 않은 지역. 다만 제가 얼핏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와우산에 있는 부대가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군사 기밀이어서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가 1순위인 거죠, 재개발. 이전하게 되면 고도 제한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쵸. 굳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전부 다 노후되긴 했지만 임대 목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동의가 얼마큼 거쳐질지는 의문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한 20년은 걸려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그럼 이 물건 에어비앤비는 안 돼요?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 하기 너무 좋긴 하죠. 홍대 입구죠. 굉장히 힙하죠.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많이 좀 머물고 싶은 데가 홍대 입구예요. 맞아요. 저도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물어보면 홍대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힙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가구가 아니라 빌라잖아요. 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출입구로 통하는 이 세대들 있죠. 네. 과반수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아까 12세대죠. 네. 6세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도 없으면요? 아무도 없어도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아, 네.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오늘 경매 물건 4개 나왔잖아요. 네. 일단 4개를 낙찰 받아요. 근데 나머지 물건도 경매 진행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2개도 받아요. 6개를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아, 나 혼자서 6개요? 네. 그럼 주택수 어떻게 해요? 주택수 포기해야죠. 아, 취득세 그만큼 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엄마, 친척분들까지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협조해가지고 한 개씩 낙찰 받는 거죠. 아. 그래서 다 같이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거예요. 뭐 그런 방법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 결국은 여기 낙찰 받을 거잖아요. 네. 이 협상 잘 하시는 분들은 동의 받아가지고 하셔도 되긴 하죠. 그럼 여기 에어비앤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에어비앤비 꽤 나올걸요? 3룸이잖아요. 네. 지금 3룸 에어비앤비 구할 때가 많지 않아요. 어. 최소 3, 40 나올 거예요. 물론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올해 뭐 10월부터는 기존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운영을 못 해요. 그래서 장점이 있고. 근데 에어비앤비 만약에 동의를 못 구한다고 하면 33M2는 안 돼요? 33M2 가능하죠? 주변에 아마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도 33M2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아. 예약률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냥 33M2 목적으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 돼서 내가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33M2를 활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33M2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낙찰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목적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3M2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임차 받아서 운영하시는 게 수익률이나 들어가는 투자금이나 리스크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요. 여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거죠. 네. 33M2는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임대 목적으로 받아놨다가 처음에는 33M2 돌리고 추후에 조금 안 된다 싶으시면 임대 목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 뭐 전혀 상관은 없죠. 네. 자, 정리를 하면요. 오늘 물건 굉장히 좋아요.
건물 자체도 괜찮은데 위치 자체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홍대 역세권이죠. 상수형 역세권이죠. 주변에 초등학교 5분이면 걸어가죠. 그리고 상권들 말해 뭐 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완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바로 단기 매도 가능하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네. 입찰하고 싶은 나만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요, 내가 봤을 때 우와, 내가 감탄하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사줄 만할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보기 좋은 매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단기 투자보다는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단기 매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맞지 않은 물건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이론이 아니라 판단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보다 중요한 거는 해석이고 해석보다 중요한 거는 실전의 안목입니다. 우리 이 실전의 안목은 번학찰에서 키워가실 수 있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 아쉽네요. 4개 다 단타 해볼까 했는데요. 단타는 어렵지만 임대하기에는 괜찮다. 목적이 맞으면 괜찮은 물건, 내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안 맞는 물건. 가시죠. 네. 근데 강 PD님, 네. 보니까요, 본 건물은 내진 구조 설계 건물이래요. 내진 구조 설계 건물이 무슨 뜻이에요? 지진이 나도 이게 막 폭삭 무너지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건물인 거죠. 아, 그럼 단단하게 지은 거네요. 단단하게 지은 거죠. 아, 그래요?